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최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이어서 7차 시의 두 번째 파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통계 분석 문제 세 문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통계 분석 문제. 땡땡 공사에서는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신입사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 자, 명함은 1인당 국문 130장, 영문 70장씩 지급되었다. 국문 명함은 그 중에서 50장은 고급 종이로 제작됐고 나머지 모두 일반 종이로 제작되었다. 자, 명함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80만 8천 원이라면 신입사원은 총 몇 명인가? 자, 이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종의 그렇죠?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읽다가 혹시라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근차근 풀면 문제가 없어요. 자, 명함은요. 먼저 1인당 국문이 130장이고요. 영문이 70장이야. 그런데 국문 명함 중에서 50장은 어떻게 됩니까? 고급종이죠. 나머지 일반 종이야. 그러면 일반 종이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자, 국문 명함은요. 예, 두 개가 나와요. 고급이 네, 맞아요. 50장. 그리고 일반이 몇 장? 네, 몇 장이에요? 80장이죠. 왜요? 국문 130장에서 고급 50장을 빼니까 국문이 모두 몇 장? 130장이잖아요. 50장을 빼니까 80장이 남는 거죠. 자, 그럼 1인당 국문 제작비. 자, 보겠습니다. 50장당 10,000원입니다. 10장 추가 시 2,500원이에요. 영문은 50장당 15,000원이고요. 10장 추가 시 3,500원. 단 고급 종이는 정가의 10% 정도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뭐냐? 국문 명함을 먼저 찾아봐야죠. 국문 명함을. 자, 그러면 명함의 제작비를 알아볼까요? 국문 명함 제작비입니다. 자, 알아봅니다. 첫 번째, 50장이 들어가면 얼마라고요? 네, 10,000원이 들어갑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이 들어가요. 맞죠? 자, 그 다음에요. 네. 10장 단위로 2,500원씩이에요. 자, 10장 단위로 2,500원이면 2,500 곱하기 얼마? 네, 맞습니다. 셋. 즉 30장이 더 추가가 되죠. 네, 맞아요. 자, 이 상태. 그 다음 또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급종이죠. 고급종인 1%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자, 10,000원입니다. 네, 10,000원에 몇 퍼센트? 1% 추가는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몇 장? 50장. 자, 요건 몇 장? 30장.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고급은 몇 장이 추가된다? 네, 1.1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1인당 국문 명함 제작비가 얼마가 나오죠? 10,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예, 맞아요. 7,500원에다가 11,000원이니까 합이 얼마요? 28,500원이 나옵니다. 28,500원. 자, 1인당 국문 제작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1인당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 제작비는 모두 몇 장이죠? 영문은요? 예, 몇 장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명문 70장입니다. 70장. 자, 70장을 제작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자, 15,000원이죠. 50장당. 네, 15,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합니다. 네, 3,500원씩이네요. 네, 몇 장? 네, 20장이 추가되죠. 70장이니까. 곱하기 2죠? 그럼 여기는요? 뭐 더 고급 종이가 있나요? 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영문 명함에는 고급 종이가 없네요. 그럼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얼마? 생각을 좀 할 시간을 드릴게요. 예, 22,000원이 되겠죠? 22,000원. 자, 그러면 28,500원과 22,000원. 이걸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칩니다. 그럼 1인당 명함 제작비가 나와요. 1인당 명함 제작비가 나옵니다. 자, 제작비는 모두 얼마일까요? 네, 55,500원이 되겠죠. 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입사원의 총 몇 명이냐? 왜? 비용이 즉 1인당 명함 제작비 곱하기 인원수가 총 비용이죠? 총 비용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옵니까? 80만 8,000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인원을 모르니까 이걸 x로 두면 우리가 곱한 결과를 가지고 x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나눈 셈이죠. 80만 8,000원 나누기 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나눠보니까 벌써 느낌 오죠? 네, 맞습니다. 16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네. 자, 공공공사에서 명함을 만드는데요. 국문으로 만들고 영문으로 만들어요. 근데 국문은 총 몇 장이죠? 130장인데 일반지가 있고 고급지가 있네요. 일반지 계산은 이렇게 되지만 고급지는요 80장 정도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도 1인당 얼마 정도를 하는지를 알아보고 계산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국문 제작을 관련해서 1인당 국문 명함 제작비는요 28,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은 70장 정도 제작을 하는데 자 50장 단위가 15,000원 기본 단위죠. 여기도 50장이 기본 단위였고 추가되는 단위를 얘기한 겁니다. 자 70장 20장을 더 추가하니까 기본적으로 1인당 22,000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28,500원과 22,000원을 더하면 55,000원이 되죠. 이것이 총 비용이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80만 원이 나오게 된 것을 원래 인원으로 나눠주면 그쵸? 원래 1인당 비용으로 나눠주면 총 인원수 16명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네,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A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땡땡 기업 주식 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주식 가격이 첫째 날에는 10% 상승하고 둘째 날에는 20% 상승했다. 셋째 날에 어떡하죠? 이런 10% 하락됐어요. 넷째 날은 또 하락됐어요. 자, A씨는 큰 손실이 염려되어서 이 주식을 모두 매도가 뭐죠? 네, 팔아버린 겁니다. 매도하였다, 팔았다. 따라서 다음 중 A씨의 주식투자 결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원금이 얼마죠?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어떻게 됐죠? 네, 10% 상승했죠.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요? 100만 원 곱하기 10% 상승은요. 네, 1 더하기 0.1. 10%가 0.1이잖아요. 그래서 1.1을 곱한 결과 네, 맞습니다.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첫째 날. 자, 첫째 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요. 둘째 날도 너무 좋죠. 20% 상승했네요. 자, 그러면 원금이 바뀌어요. 왜? 이게 원금이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이번엔 20%죠. 0.2를 더해준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네, 132만 원이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학생이 있다면 여기도 0.1이면 110만 원이니까 여기도 20%, 즉 120만 원 아닌가요? 더해서 130만 원 아닌가요? 하는데 요 2만 원은 뭡니까? 이 원금이 여기에 전날 이익금이 원금이 되기 때문에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원리합계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네, 그 다음 셋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은 아쉬워요. 어떻게 됩니까? 10% 하락입니다. 하락. 자, 그런데 셋째 날의 원금은 110만 원이 아니고 132만 원이죠. 거기서 이번에는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0.1, 즉 0.9를 곱합니다. 0.9를 곱한 결과 얼마가 나오죠? 118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원금이 바뀌었어요. 계속.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이번에 몇 프로? 야, 20% 하락이네요. 어쩌죠? 자, 원금이 1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천 원. 거기서 또 빠졌어요. 0.2. 그럼 0.8을 곱한 결과죠. 그랬더니
95만 400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죠? 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익률이죠. 자,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원금분의, 그쵸? 원금분의, 네, 원금분의, 매도 가격. 즉, 매도, 첫 번째, 둘째 날에 주식을 매도했다. 자, 보기 1번이에요. 매도했다면 원금 대비 30%의 수익률 아니죠.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익률. 자, 원금 대비. 자, 132만 원에서 그렇죠. 100만 원을 빼고 곱하기 100이 바로 수익률이에요. 132만 원의 이익을 올렸잖아요. 원금입니다. 원금. 자, 이게 이익금이죠. 이익된 금에서 원금을 뺀 게 얼마나 올랐나 확인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네, 얼마요? 예, 맞아요. 32만 원이 올랐으니까 32%의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원금 대비 3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아, 아쉽네요. 네, 왜 아쉽죠? 예, 30%가 아니라 32%라는 거죠. 약간 틀렸네요. 예, 그 다음 두 번째죠. 두 번째, 셋째 날의 수익률 볼까요? 네, 셋째 날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주식은 원금 대비 16%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맞을까요? 자, 100만 원. 그러죠. 분의 118만 원 빼기 100만 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아, 보는 순간 알겠죠? 아, 11.8%구나. 수익률이죠. 이것도 맞았나요? 아니죠. 네, 아쉽습니다. 16%가 아니라 11.8% 유지 중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기를 볼까요? 네, 그리고 5번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원금 100만 원 회수했습니까? 아쉽네요. 원금이 얼마 됐어요? 아이고, 95만 원으로 네, 손실됐어요. 또 A씨는 다행히 5만 6천의 이익을 봤나요? 아쉽네요. 아니죠. 네, 3번과 5번을 확인해 본 결과 네, 회수도 아니고 이익도 틀렸죠. 아하, 이거 얼마입니까? 원금에서 95만 400원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므로 4번에 손실을 입었다. 얼마요? 100만 원에서 뺐더니 네, 마이너스 100만 원을 해볼까요? 네,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9,600원에 뭐가 돼요? 아, 손해를 입었어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네, 원금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예, 첫째 날에 10%의 수익이 올랐어요. 그래서 110만 원이 됐고요. 둘째 날도 원금 110만 원에서 20%, 즉 1.2, 요게 포인트예요. 1.2, 132만 원이고요. 셋째 날은 이 132만 원에서 0.9만 곱해서 118만 원. 또 손해났죠? 118만 8천 원에서 네, 0.8만큼에 곱했더니 95만 400원. 네, 이 문제는요,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실용수학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포인트는 반드시 수익률이든지 이 비율은 곱셈을 하되 이 원금을 1이라고 놓고 거기서 손해는 빼고 이익은 더한다 해서 곱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커피숍 주인인 S씨는 매장 내부에 가로 600cm, 가로 600cm, 세로 500cm의 크기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입니다. 자, 가로, 세로, 네, 아마도 가로는 600이고요. 세로는 500cm의 하늘색 또는 크림색의 정사각형 타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타일의 크기와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어떤 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더 경제적인가요?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경제적이다,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색 타일의
세트당은 2개수에 5만 원이고요. 크림색 타일은 3개수에 7만 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600, 그죠? 가로 600과 세로 500을 채워나가는 거죠. 채워나가는 타일의 개수를 하늘색과 크림색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00cm 몇 m입니까? 네, 6m가 되겠습니다. 6m. 500cm는요. 5m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로가 6, 세로가 5라고 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입니까? 6, 5, 30, 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색은요. 2개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2는 몇 개죠? 1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만 원이죠. 크림색은요. 그런데 3개가 한 세트예요. 30 나누기 얼마죠? 네, 3이죠. 10개가 한 세트가 1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색 타일을 구입하는, 자, 이게 첫 번째 하늘색이죠. 두 번째 이것은 크림색이에요. 자, 하늘색은 1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냐? 5만 원이에요. 곱하기 5만 원이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죠? 75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10개는 곱해서 7만 원씩이죠? 네, 7만 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만 원과 70만 원 중에 어느 게 더 저렴합니까? 네, 당연히 70만 원이 저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크림색 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크림색 타일을 선택하지만 구입 비용의 차이가 얼마냐? 이것도 있죠. 3만 원, 5만 원, 7만 원. 자, 얼마의 차이가 생깁니까? 네, 맞습니다. 빼줬더니 5만 원의 차이가 생기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가로 600, 세로 500cm, 즉 6m, 5m의 벽면을 타일로 채웁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 하늘색 타일은 2개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 30제곱미터를 다 채우려면 15개 세트가 필요하겠죠. 크림색은요, 10개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비용이 한 세트당 5만 원입니다. 여긴 7만 원이라서 75만 원이 들어가고 7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 더 싸냐죠. 75만 빼기 70만 원 했더니 5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크림색 타일로 5만 원 저렴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차 시 첫 번째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 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는 리라는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쵸? goes, goes a long way라고 표현합니다. 즉, 먼 길은, 먼 길, 천리죠? 먼 길은, 한 걸음으로 가능하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수학도 재미있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그래서 이번 챕터, 이번 7차 시에는 6문제를 또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따라서 합시다. Step by step goes a long wa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최문규입니다.